대통령의 탈모 건보 적용의 발언 하나에 연일 탈모 관련주가 폭등하는 가운데 오랜만에 반도체주에도 수급이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17일 수요일 정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뭐랄까 두 개의 큰 테마가 시장 전체를 이끌었다고 봐야겠죠. 머리카락과 마이크론.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웠던 바이오 섹터, 탈모 테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제 16일 나온 대통령의 탈모약 건보 적용 지원 검토 발언. 와, 정말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그야말로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렇죠. 알리코제약 플러스 29.99%하고 TS 트릴리언 플러스 29.77%. 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이 두 회사가 테마의 선두에 선 이유가 있겠죠.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탈모 치료에 가장 많이 쓰는 약이 피나스테리드랑 두타스테리드 성분에 먹는 약이거든요.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 부담이 꽤 컸습니다. 알리코제약은 바로 이 두 성분의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을 모두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아, 핵심 약품들의 복제약을 다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 열기가 단순히 약 만드는 회사에만 머물진 않았어요. 이노진 플러스 29.90%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접근 방식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노진의 상승은 이 테마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노진은 스스로를 탈모 종합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종합 솔루션이요? 네. 그러니까 예방 단계의 샴푸부터 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말 그대로 탈모의 전 과정을 다루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거죠. 아, 시장의 관심이 약 하나에서 탈모 관리라는 더 넓은 산업으로 번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러고 보니 모발 이식 관련 기업인 메타랩스도 움직였어요. 이 회사는 심지어 2년 전 2023년 4월 기사가 다시 주목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정책 테마주 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시장에 한번 강력한 테마가 만들어지면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그 테마랑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과거 자료까지 다 찾아보거든요. 아, 옛날 뉴스까지 소환되는군요. 그렇죠. 메타랩스는 국내 대형 모발 이식 병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컨설팅 사업을 한다는 2년 전 내용이 다시 부각된 겁니다. 약으로 안 되면 힘든다는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논리가 주가에 반영된 거죠. 듣고 보니 탈모 테마가 움직이는 흐름이 딱 보이네요. 처음엔 치료제, 다음은 관리 솔루션, 그리고 시술 관련 서비스로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이에요. 바르는 약 쪽도 비슷했나요? 신신제약도 플러스 22.32% 상승세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정확합니다. 신신제약은 생산이라는 키워드로 이 테마에 합류했습니다. 바르는 약의 대표 성분이 미녹시딜이잖아요. 네, 미녹시딜. 최근 식약처에서 거품 형태, 그러니까 폼 제형 미녹시딜 제품 4개가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대웅제약, JW 신약, 현대약품이 출시하는 이 4개 제품을 모두 신신제약이 위탁 생산해요. 와, 전부 다요? 네. 사실상 국내 미녹시딜 폼 제형 시장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셈이죠. 테마가 무르익으면 이렇게 주변의 생산, 원료 기업들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J2K 바이오가 오른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이 회사는 화장품 원료 개발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J2K 바이오는 지난 5월에 탈모 방지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국책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소식까지 다시 소환된 경우죠. 그렇군요. 한편 붙이는 주사로 알려진 쿼드메디슨 플러스 21.23%의 상승은 이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탈모 관련주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이 마이크로니들 기술이라는 개별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도 매수세가 유입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선 탈모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미국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었네요. 에머리트 주가도 움직였고요. 네, 어제 나온 보도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1급에서 3급으로요. 아, 등급을 낮추는 거군요. 네, 이게 미국 대마초 산업의 합법화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소식이라 관련주들이 바로 반응한 거죠. 이건 역시 정책 변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는 정책이라는 단기 드라마가 시장을 흔들었다면 이제 시선을 글로벌로 돌려보죠. 시장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영화였죠. 오랜만에 삼성전자 플러스 4.96%와 SK하이닉스 플러스 3.96%가 함께 활짝 웃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AI 칩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최근에 브로드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거품 아니냐는 목소리가 살짝 나왔었는데 이번 마이크론 실적이 그 우려를 잠재우고 다시 상승 동력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왜 그렇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건가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진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핵심 플레이어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 마이크론이 HBM 주문이 넘쳐서 내년 생산본까지 다 팔렸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이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야말로 업황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오늘 오전에 나온 하나증권 리포트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년에 메모리 가격 강세로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거라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으로 올렸는데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죠. 대장주들이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유리 기판 관련주 NZ 플러스 20.22%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유리 기판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는 건가요? AI 반도체는 점점 더 많은 칩을 한데 묶어서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쓰는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 기술적인 한계요? 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딱딱하고 매끈한 유리로 기판을 만드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칩을 더 촘촘하게 올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유리는 깨지기 쉽잖아요. 그걸로 기판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기를 통하게 해야 하는데 이 구멍을 뚫다가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기면 그 기판은 그냥 불량품이 되는 거거든요. 수일 탑재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 NZ는 바로 이 미세 결함을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수준까지 자동으로 찾아내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부각된 겁니다. 유리기판 상용화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은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한편 해성DS도 흐름이 좋았어요. 이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랑 차량용 반도체 두 가지 사업을 다 한다고요? 잠깐만요. 이 두 사업은 좀 다른 분야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두 사업의 전방 산업은 완전히 다르죠. 해성DS는 메모리 반도체용 팩트진 기판과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느 쪽이 더 핵심인가요? 현재 실적을 이끄는 건 단연 메모리 쪽입니다. DDR5 전환 같은 메모리 시장 호황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SK증권 리포트에서도 4분기부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거라고 전망했고요. 아, 그럼 차량용은 미래를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26년부터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그때는 차량용 리드프레임 사업이 또 다른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양쪽 엔진을 모두 갖춘 셈이죠. 오늘 상장한 CMTX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의 일처 협력사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CMTX는 반도체 웨이퍼를 깎는 식각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모품 실리콘 파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술력은 고객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TSMC 말이죠. 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TSMC의 1차 협력사로 등록돼서 3나노, 2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1월에는요.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의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마이크론과도 연결이 되네요.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신규 상장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의 조연이었지만 각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개별 종목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연 주인공은 오늘 상장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플러스 64.55%였어요. 상장 첫날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압도적이었죠.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회사인가요? 국내 유일의 상용 초소형 위성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통 위성 관련 기업들은 설계나 제작, 발사, 운용 중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위성 분야의 종합 솔루션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TRL9라는 등급인데요. TRL9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나사가 우주 기술의 완성도를 1단계부터 9단계까지 평가하는데요. 9단계는 실제 우주 환경에서 임무 수행을 통해 완벽하게 검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와, 기술적으로는 최고 등급 인증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기술력은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는 뜻이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과 우리 누리호에도 위성을 실어 쏘아 올린 경험이 있으니 시장이 170조 원 우주 시장의 성장성을 이 종목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정말 뜨거웠네요. 다른 쪽에서는 재개발 이슈가 시작을 달궜습니다. 동양고속이 무려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 소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동양고속이 가진 터미널 지분은 0.17%로 아주 미미해요. 0.17%요? 네. 하지만 그 부지의 공시지가가 1조 원에 달하다 보니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거라는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네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SJ그룹 플러스 30.00%와 61CNS 플러스 17.66%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테마주는 어떤 기준으로 엮이는 건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주로 인물과의 학연, 지연, 정책 연관성 같은 것들이죠. 네, SJ그룹은 정 구청장이 있는 성동구 성수동에서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한다는 점, 그리고 61CNS는 정 부청장의 고향인 전남 여수에 본사가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정말 캐니어스한 연결고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는 사실 기업 펀더멘털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현상을 다룰 때는 시장에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여드리는 거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